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김신행 교수님의 교재를 가지고요. 이 전 세계 무역 분쟁의 최종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WTO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뉴스만 틀면 WTO, WW 맨날 듣는 이름인데 막상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설명하기가 좀 막막하죠.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WTO가 우리 삶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WTO를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판 그림을 봐야 합니다. 국제경제학이라는 이 거대한 지도에서 WTO가 대체 어디쯤 있는 건지 그 위치부터 딱 찍고 가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겠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경제가 하나의 거대한 스포츠 리그인 거예요. 뭐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아주 쟁쟁한 선수들이 막 뛰고 있죠. 자, 이런 경기가 공정하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바로 규칙과 심판, 이게 꼭 필요하단 말이죠. 바로 그 국제무역의 심판 역할을 하는 게 WTO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심판이 처음부터 지금의 WTO는 아니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GAT, 우리말로는 가트라고 하는 옛날 심판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로 잠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이 옛날 심판, GATT의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야, 우리 이제 끔찍한 전쟁은 그만하고 서로 무역 장벽을 낮춰서 다 같이 좀 잘 살아보자. 이런 희망으로 맺었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게트는 주로 눈에 보이는 상품에 붙는 관세 문제, 이것만 다뤘거든요. 근데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면서 금융이나 법률 같은 서비스 무역, 또 반도체 설계도 같은 지식재산권처럼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경기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건 마치 축구 심판한테 갑자기 농구나 e스포츠 규칙까지 싹 다 판단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았죠. 한마디로 게임이 너무 복잡해진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각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린 거죠. 아, 안 되겠다. 더 강력하고 더 똑똑한 새로운 심판이 필요해.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세계무역기구 WTO입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1948년에 게트 체제로 시작해서요. 무려 8년 동안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정말 마라톤 같은 협상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죠.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심판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그냥 이름만 살짝 바꾼 그런 리모델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복잡하고 스피디해진 이 현대 경제라는 경기를 제대로 관장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권한을 가진 훨씬 더 강력한 심판이 등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심판 WTO는 옛날 게트랑 비교해서 도대체 어떤 특별한 힘, 어떤 슈퍼파워를 갖게 된 걸까요? 바로 그 힘의 원천, WTO를 움직이는 핵심 운영 원칙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WTO의 강력한 힘은요, 몇 가지 핵심 원칙에서 나옵니다. 자, 교재 357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원칙들만 딱 이해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국제 뉴스를 볼 때 그 이면을 읽는 눈이 생겨서 훨씬 재밌어질 거예요. 여러 원칙 중에서 딱 하나만 꼽아봐라 하면 저는 단연코 이 차별하지 않기 원칙을 꼽겠습니다. 모든 선수를 공평하게 대하겠다. 이건 심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약속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최혜국 대우 MFN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모든 외국인 친구를 똑같이 대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1%로 확 낮춰주는 특별한 혜택을 줬다고 쳐요. 그러면 WTO 회원국인 독일, 일본, 중국산 자동차에도 똑같이 1%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친구만 예뻐하고 편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내국민 대우입니다. 이건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기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일단 수입된 외국 상품이 한국 시장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세금을 매기거나 규제를 할 때 국산품이랑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가령 수입 맥주에만 특별히 더 높은 세금을 매긴다? 이건 바로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옛날 심판 GATW와 새로운 심판 WTO, 이 둘의 갈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한번 표로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재 358페이지에 있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기구의 차이가 한눈에 봐도 명확하게 보이죠? 이건 뭐 그냥 조금 바뀐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엄청난 업그레이드였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만 딱 짚어볼게요. 첫째, 게티가 그냥 임시협정 수준이었다면 WTO는 영구적인 국제기구라는 제대로 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둘째, 다루는 범위가 상품을 넘어서 서비스, 지식재산권까지 엄청나게 넓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분쟁 해결 기능이 비교가 안 될 만큼 막강해졌습니다. 네, WTO의 가장 큰 업그레이드는 바로 이겁니다. 강력한 법적 권한, 즉 분쟁 해결 제도. 과거 GAT 심판이 그냥 선수들 싸우지 말고 원만하게 해결하세요 하고 권고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WTO는 규칙을 어긴 선수에게 즉시 레드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거죠. WTO 분쟁 해결 기구의 판결은요, 아주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항공기 보조금 문제로 십수년간 벌였던 소송처럼 정말 국가의 명운을 건 분쟁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소송에서 진 나라가 그 판결을 안 따르잖아요. 그러면 피해를 본 국가가 합법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허락해주기까지 합니다. 정말 강력한 힘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속도입니다. 게트 시절에는 분쟁 하나 해결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하지만 WTO는 소송이 제기된 후 최종 판결까지 1년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사법 시스템까지 갖춘 셈이죠. 자, 이렇게 GAT에서 WTO로의 진화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아, 교수님 알겠는데 그래서 이 복잡한 이야기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WTO를 이해하면요, 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반도체를 두고 그렇게 싸우는지, 우리가 왜 한겨울에도 칠레산 포도를 이렇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의 배경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국제 뉴스의 행간을 읽고 내 지갑 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국제경제학이 때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WTO처럼 하나하나 개념을 정복해 나가다 보면요, 어느새 세상을 훨씬 더 깊고 넓게 이해하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